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포천군 이동면에는 의정부 소방서에서 파견된 작은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 이동 출장소에 붉은 옷을 입은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15일 발대식을 치른 이후 90여 건에 이르는 구조 활동을 벌여온 이동 명예 119 구조대원들. 이동면에 생활터전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조직된 이 구조대는 보수를 받지 않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하지만 본서 구조대의 손길이 미치기엔 너무 먼 이곳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동면에는 그 관광 코스하고 산이 높은 관계로 등산로가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인명 구조 구급 신고가 접수가 돼도 의정부 소방서에서 이동까지 거리가 1시간 20분 시간이 소요되고 포천 소방파출소에서는 40분의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인명 구조 구급이 어렵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그 뜻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 소방서장의 그 위촉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구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그 많은 인명 구조를 해왔는데 특히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다리 밑으로 그 차량 한 대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그 물속에 담겨 있는데 엄마 말 잘 듣고. 응? 아이고 먼 길 오셨는데 힘드실 텐데 쉬었다 가시지 그러세요. 서울서부터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오늘 비도 온다는데. 사람 만나게 됐으니까는 먼 길 조심하고. 사업차 지방에 내려갔던 김권유 씨가 포천의 사촌형 집에 들른 것은 경기 강원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형님. 예. 예, 들어가세요. 형 전화 드릴게요. 근처에 사는 친구와 사업상 약속이 있었던 김권유 씨는 오후 늦게 외출길에 나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경기도 북부 지역 피해 상황과 또 범람 원인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경철 기자입니다. 차탄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물에 잠긴 차량들이 자정이 훨씬 넘어 김 씨가 사촌형 집으로 출발했을 때 간간히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비 피해도 점점 커져갔고 특히 이동면은 통신시설이 마비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야 돌아온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리 밑으로 추락한 김 씨의 차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은 김 씨가 갇혀있는 차 안으로 시시각각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깨어났을 때 차 앞부분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 추락할 때 뒷자리로 튕겨져 나온 것이 오히려 다행인 셈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었고 김 씨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물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김 씨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인데다 물속에 차체가 거의 잠겨있던 탓에 김 씨의 차는 쉽게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다리 밑에 전복되어 있는 차가 발견된 것은 사고 3시간 만인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처럼 비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었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사고차도 많았고 고장차도 많았어요. 때마침 그 근처에 고장차가 있다고 해서 차를 찾으러 가던 중에 다리 밑에 뭔가가 있길래 내려가 보니 차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고 물에 반이 이상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있나 하고 내려다보니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탈출하는 흔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탈출했거나 하면은 유리창이 깨져 있든가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 계곡에 5명이 고립됐다고 그러니까 장비 빨리 챙겨. 자, 빨리 합시다. 이날은 비 때문에 평소보다 사고가 훨씬 많았고 이동 출장소 구조대원들은 밤새도록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여긴지 모르겠네. 이번 출동 장소는 약사 계곡. 갑작스런 폭우로 물이 불어나 몇 사람이 고립돼 있는 사고였습니다. 빨리 가져와. 로프 이쪽에 엉켰어. 다시 풀어. 박홍만 왔어. 잘하네. 지금 고립된데 출동해야 되는데. 박홍만 대원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야, 그럼 어디야? 어딘데 그렇게 고립돼 있다는 거야? 여기 이동경 같아요. 그럼 저쪽 5명 고립된 데를 먼저 가야 돼? 거길 먼저 가야 돼? 어디가 낫겠어? 어딜 먼저 가야 되나 이거? 약사 계곡에 4명의 인원이 고립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려는 순간 박홍만 씨란 대원이 이동면 잠겨 다리 밑에 차가 전복되어 있다는 연락을 저희한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쪽으로 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러한 인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급한 대로 약사 계곡으로 일부 보내고 같은 방향이었던 다리 밑에 전복된 차를 건진 후 약사 계곡에서 같이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나머지 대원들도 속속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어나는 계곡물에 차가 휩쓸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다행히 사고 차량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있죠?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차가 물에 거의 잠겨 있었고 차를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사람이 안에 있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좀 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더 끝내야 돼. 대원들이 견인 작업을 서두르는 동안에도 비는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이 불어난다면 약사 계곡에 고립돼 있는 사람들도 꽤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손길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김건유 씨가 정신을 차린 것은 견인 도중 차체가 심하게 흔들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아주 출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약사로 지금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쪽 인원이 많이 모자라가지고요. 빨리 뭐 지금은 이 현장에는 뭐 차에 사람이 뭐 살아 있었다는 생각을 뭐 전혀 하진 못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빨리 출동하려고
이 차를 건져 올리는데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좀 보였어요. 저희들은 자세히 이제 날씨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저희는 뭐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죠 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누구나 잡아. 그 당시 그 사람을 꺼내고 보니까 별다른 외상은 없었는데 상당히 우한에 떨고 겁에 질려 있어서 말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물어보니까 한 4시간여 동안은 물속에 잠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온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차디찬 물속에서 시각각 찾아드는 죽음의 공포와 싸운 지 4시간.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김건유 씨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은 약사 계곡부터 빨리 그 출동하자고 오면 그렇겠다는데. 야, 그럼 정우는 내 차에 타고 출동하자고. 또 한 생명을 구해냈다는 기쁨도 잠시. 대원들은 다시 출동을 서둘렀습니다. 계곡에 고립된 채 구조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